안녕하세요. 리치 다이어트TV예요. 오늘은 요즘에 저기 재래식 시장 가니까 머위대가 한참 철인가 봐요. 그래서 머위대를 2단을 사다가나 어저께 밤에 깠답니다. 밤에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껍데기 벗길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운데 넣고 쭉 당기면 이렇게 예쁘게 쪽쪽 이렇게 갈라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농장 갔다 와서 이거 삶아갖고 까서 냉장고에 넣어놨다 지금 무쳐보려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것을 먹을 때는 들기름을 넣고 해야 맛있어요. 들기름. 먹을 때는 꼭 들기름으로 하세요. 들기름 이렇게 들기름 이렇게 넣고 먹을 때를 들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좋아요. 오메가3도 많고. 그래서 먹을 때에다 들기름, 양념은 맛소금을 조금 넣고, 왜냐하면 조미료를 안 먹으니까 맛소금으로 해야지. 그리고 저는 마늘을 이렇게 많이 넣는답니다. 마늘 반 놈을 냉장고에다 얼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좀 묻혀 놓으세요. 이렇게 볶기 전에, 불 위에다 올리기 전에 이렇게 묻혀서, 아까 여기에 물이 왜 있냐면 쌀 씻을 때 뜨물을 조금 넣었어요. 이렇게 붙여놨다가나 조금 이따 양파 조금 썰어서 넣을 것이고,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놨다 이렇게 하면 볶으면 간이 쏙 들어가고, 오래 볶지 않아도 맛있어요. 오래 볶으면 물렁물렁해서 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놨다가 한 5분 정도 놨다가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묻혀놨잖아요. 간 들으라고, 간이 속에 배라고. 하고 양파 넣고 이제 볶아주면 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반찬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엄두가 안 나서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는데, 젊은 분들은 직장 다니고 뭐 그러고 살림할 시간이나 있어요. 엄마들이나 해야 이건 옛것 음식이라. 젊은 분들은 이거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기름에다 이게 맛소금, 뭐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없어요. 마늘, 양파, 이제 이따 조금 적으면 파, 들깨가루, 그렇게 하는데 딱 끝이에요. 들깨가루도 한 많이 넣으면 텁텁하니까 3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볶아서 넣고, 국물이 짜박짜박 있으면 맛있어요. 근데 저기 시골에서는 뭐를 넣냐면 조갯살 있죠. 조갯살을 넣고 하면 그 국물이 막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으로 꼭 올라갔었는데, 나물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글지글 끓죠. 이렇게. 요것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물렁물렁해져서. 요것을 어느 정도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머윗대 가지고 이제 그 한 단, 어저께 2단 샀는데 요게 한 단 조금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김치를 한번 담아 볼까. 그래서 그것도 김치 담는 영상이 또 저거에서 한번 올려 보내 볼게요.
이렇게 먹을 때는 꼭 들기름으로 해야 맛있어요. 참기름보다 들기름. 들깨가루를 이렇게 나중에 넣어야 돼요. 들깨가루는 일찍 들깨가루를 넣으면 밑에 눌어붙어요. 텁텁해서. 이 들깨가루로 한 3스푼 정도만 넣으면 된답니다. 실은 절구통 있으면 들깨를 절구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물을 그 물을 갈아서 생들깨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근데 그건 시골에서나 하는 거지 뭐. 저는 들깨를 1년에 한 말 이렇게 사가지고 계피? 방앗간 가면 계피 내달라고 하면 계피 내줘요.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곱게 담아서 냉동실에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들깨가루를 곱게 담아가지고 빠서 들깨가루를 이렇게 넣고 먹는답니다. 아들도 갖다주고. 간이 좀 맞나? 먹어볼까? 뜨거. 이게 살림 경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까 맛소금 대강 넣었잖아요. 조금만. 뭐 첨가 안 했거든요. 간이 딱 맞아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눈대중이로. 이렇게 전번에 어느 분이 그래요. 눈대중이로 하지 말고 이 양이 몇 킬로인데 얼마인데 뭐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그것까지는 선수는 못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눈대중이 대강. 제가 식당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한 14년 한 거의 15년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맛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들깨가루를 넣어보겠습니다. 한 3스푼 정도.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죽되고 텁텁해서 안 맛있어요. 마늘만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저는 마늘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마늘은 많이 먹으면 그 뇌에 납성분 쌓인 것을 배출시켜준대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늘을 좀 많이 먹어요. 생마늘도 많이 먹고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어김없이 마늘을 아주 생마늘 구운 거 상관없이 무지하게 먹는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들깨가루 넣으면 많이 볶으면 이렇게 국물이 짜박짜박해야 국물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지. 이것은 다른 나물 볶듯이 꼭 짜가지고 그냥 볶으면 맛없어요. 줄기에서 이게 수분이 다 빠져갖고 질겨요. 그러고 더 쓴맛이 강해. 그래서 저는 잠시 뜨물을 조금 넣고 뜨물 텁텁한 거 넣고 이렇게 된답니다. 굉장히 맛있네요. 들깨가루를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조금 반 스푼. 됐어요. 너무 텁텁하면 식으면 텁텁하고 죽대. 여기서 딱 마무리. 저는 대파도 어저께 대파를 한 달을 샀는데 대파가 굉장히 요즘 싱싱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파 그 꼭대기만 먼저 잘라서 이렇게 이파리만 먼저 먹고 줄기하고 중간 부분은 또 나중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 됐답니다. 그러니까 참 쉽죠? 통깨 조금 넣고, 통깨는 뭐 원래 넣어야 되니까 요래 누구나 다 통깨는 넣잖아요. 근데 통깨도 살짝 귀찮으면 그 미니 믹서기 있죠? 거기다 2바퀴만 스르륵 갈아갖고 깨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죠. 근데 깨소금은 여기다 넣으면 좀 텁텁할 것 같아서 됐습니다. 참 쉽죠? 머위 때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맛있겠지요? 머위 때는 들기름, 마늘빵과 좀 많이, 양파, 맛소금 이렇게 넣고 뜸을 조금, 들깨가루 이게 이렇게 넣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더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진짜 맛있어요. 자, 이걸로 마무리 할게요. 이것은 또 다음 양파 볶음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양파 볶음을 하겠습니다. 양파 볶음은 식용유보다 저는 이걸 밥을 비벼 먹고 그러니까 올리고당을 사놓고 쓴답니다. 저는 양파 볶음 할 때 이게 좋아요. 올리고당. 양파 볶음은 이 세상에 최고 쉬운 게 양파 볶음이에요. 이렇게 양파 볶음 이렇게 하고 저는 솜씨가 없어서 솜씨 없어 저는 맛소금을 조금 넣어요. 맛소금. 저는 미원 같은 거 먹기 싫어서 싫은 맛소금도 다 양념 맛소금이잖아요. 그 속에 미원도 있고 뭣도 있고 다 하겠죠. 근데 일단은 믿고 저는 맛소금으로 주로 반찬을 맛소금을 한답니다. 대신 다른 것은 뭐 안 써요. 양파볶음은 진짜 요즘 양파철이잖아요. 흰양파철. 요즘에 흰양파철이라 저는 남편이 양파를 좋아해요.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볶음을 자주 해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양파 한 망을 사니까 아직 수분이 많아서 빨리 모르고 썩어요. 그러니까 양파 볶음은 봄에 좀 많이 해줘요. 겨울보다. 겨울에는 또 너무 비싸서 못 먹겠지만. 근데 양파 볶음은 왜 좋냐면 성인병 예방에 좋잖아요. 혈관, 당뇨, 뭐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게 좋대요. 근데 팩틴 성분이 있어서 모세혈관을 넓혀주는데 효과가 아주 탁월하대요. 그래서 우리도 혈압 같은 게 없었는데 그 백신 맞고 나서 혈압이 생겼어요. 백신 맞고 한 2달 반 정도 좀 넘어서 약간 숨이 차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봤더니 막 170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다냐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혈압계를 샀죠. 혈압계를.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나이가 혈압이 있을 나이에요. 근데 저희 집은 혈압 내력이 없거든요. 저희 남편도 갑자기 혈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다. 그리고 저는 혈압약 먹고 남편은 그냥 안 먹고 지금 한 7, 8개월 거의 1년 됐는데 혈압이 남편은 정상으로 돼서 저는 혈압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혈관벽을 그 팩틴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준대요. 튼튼한 역할을 해준대요. 게르세틴이라는 중성지방 혈액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준대요. 그래서 저는 아기 때부터 또 남편하고 살고 봤더니 또 할 만한 반찬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기 때부터 먹어왔던 엄마가 해주던 그 양파볶음을 또 이렇게 해주니까 남편은 또
좋아해요, 남들보다. 그래서 양파볶음을 자주 해준답니다. 그리고 특히 봄에는 흰 양파가 많아서 저는 생양파도 된장 찍어서 먹고, 이렇게 양파볶음 반찬 할 거 없으면 양파볶음이 이렇게 간단해요. 맛소금 조금 하고, 이건 뭐 마늘 들어가는 것도 없고, 올리고당에다, 왜냐면 밥을 비벼 먹어야 되니까 올리고당, 벌써 수분 생겨갖고 이렇게 양파 물이, 요즘에는 양파가 그 정도로 수분이 많아요. 그리고 별거 없어요. 이제 여기다 딱 어느 정도 익으면 고춧가루, 마늘도 필요 없어요. 참깨, 이러면 끝, 땡. 왜냐면 마늘이, 양파가 성분이 달아서, 단 성분이 나와서 다른 것도 다 진짜 필요 없어요. 한번 여러분도 채우고 싶잖아요. 뭐 다른 양념이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고춧가루만. 이제 애기 있는 집은 이렇게 하얗게 볶아서 깨소금만 조금 넣고, 그리고 땡. 이 세상에 양파볶음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세상도 쉽죠. 양파 한 개, 이게 반이에요. 한 개 반. 양파를 이렇게 넣으니까 벌써 수분이 이렇게, 요즘에는 수분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수분이. 그래갖고 딱 밥 떠주고 그 위에다 그냥 양파 하나 딱 놓으면 그냥 비벼서 다른 반 저놓고 된장찌개 하나만 딱 끝. 자, 고춧가루도 많이 넣으면 텁텁해요. 이 정도면 될걸요. 양념을 많이 한다 해서 맛있는 게 아니에요. 비율이 잘 맞아야 맛있지. 고춧가루가 이 정도라고 했는데 좀 많이 들어갔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쉽게 하거든요. 사진, 영상 찍으려니까 더 긴장됐던가 봐요. 요거보다 양파가 좀 덜 들어가야 돼요. 고춧가루가. 그래야 덜 텁텁하고, 고춧가루 들어가니까 수분이 없어졌죠. 이렇게 해갖고 밥 비벼 먹으면 땡. 근데 양파 볶음은 쌀깡쌀깡하면 덜 맛있어요. 조금 더 푹 볶아야 돼. 그럼 불을 살짝 줄여주면 수분이 더 나와요. 너무 센 불로 보다도 살짝 중불로. 별거 없어요. 반찬 만드는 거. 양념은 다 똑같아요. 누구네나 다. 어떻게 양을 얼만큼 넣느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것은 제 실수. 고춧가루가 조금 많아요. 조금 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해 드실 때 고춧가루 살짝만 덜 넣어요. 조금만 첨가하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수분 나오죠. 불 줄이니까. 이렇게 갖고서는 딱 깨만 뿌리면 끝. 간 아까 맛소금을 했잖아요. 맞을걸요? 저는 눈대중이 넣으면 딱딱 맞아요. 하나 맛 좀 보고. 좀 쌀깡돼요. 조금만 더 해야 돼요. 불을 좀 줄여놓으니까, 불을 줄였더니 이게 수분이 이렇게 생기죠. 양파는 폭 졸여야 맛있어요. 아까 그 먹을 때하고 틀리게 이렇게 불을 줄여놓으면 수분이 은근히 해갖고 빠져요. 은근히. 조금 싱거운도 됩니다. 맛소금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밥 비벼 먹어야 되니까.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 딱 해서. 에이, 고춧가루가 너무 많네. 이렇게 갖고 깨소금 솔솔 이렇게 하면 딱 땡이랍니다. 뭐 다른 양념이 필요 없어요. 맛소금, 올리고당, 아니 올리고당이란다. 저기 올리브유. 요즘에는 또 이런 꼭지가 이렇게 나와서 좋아요. 이렇게 뚜껑 딱 덮으면 딱 접어져요. 이렇게 좋더라고요. 다음번에 더 맛있게 해서 보여줘야겠다. 이거 오늘은 고춧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눈대중으로 한다는 게 큰 실수예요. 이거보다 조금 덜 들어가면 더 맛있어요. 고소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저는 아침에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거든요. 도시락 반찬으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 된 거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게 양파볶음에서 맛있게 식사하세요.